내신 3.7등급이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학생 사례를 조금 각색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의뢰온 학생은 수도권에 있는 일반고 학생이었고요. 내신은 3.7등급이었습니다. 이건 주요교과 성적이에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희망 전공은 생명 계열이었어요. 우선순위는 생명공학이 최우선이었고요. 그 다음이 생명과학 계열이었죠. 보통 이 접근을 할 때 내신 3.7등급을 가지고 접근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내신을 먼저 보진 않습니다. 상담할 때 평균 등급을 보고 대학 라인을 정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뭘 보고 정하냐? 학생부를 보고 대학 라인을 정합니다. 왜냐면 똑같은 3.7등급이라고 해도요, 대학에서 보는 3.7등급은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거든요. 일단 이 학생이 실제 내신 주요 교과가 3.7등급인데 실제로도 대학에서 3.7등급에 준하는 성적으로 평가를 할지, 조금 높여서 3.5등급이나 3등급 초반대에 준하는 성적을 평가를 할지, 이 부분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제가 출결 부분을 살펴봤어요. 출결 부분에 3학년 1학기 때까지 출결이 개근이었습니다. 요즘은 10명 중에 개근이 2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개근이 나온 것 자체로 플러스 0.1점 정도는 더 가져갈 수 있죠. 3.7등급 개근이 있고 3.7등급 질병 결석이나 미인정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 학생은 한 3.6등급 정도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종합전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학생이 내신이 3.7등급이지만 3.6등급에 해당되는 역량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교과 성적을 보니까 생명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이죠. 그런데 수학을 보니까요, 확통 5등급이었거든요. 그리고 제2외 국어 성적, 이것도 역시 5등급이었어요. 자, 여기서 주목할 거는 수학이 5등급 나오고 제2외 국어가 5등급 나왔다고 해서 대학이 이 학생 공부 안 했네, 이렇게 평가를 하기보다는요, 대학이 가장 초점을 두는 건 이 학생이 대학에 와서 전공 수업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생명계열은 자연계열이니까 당연히 수학이 중요한데, 수학에서 5등급이 나온 과목이 있는데 우리 대학에 왔을 때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고, 두 번째는 제2외 국어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생명계열로 입학을 했다고 해서 이 생명계열 공부만 하는 건 아니죠. 주로 1학년 때는 교양 수업도 듣고 외국어 수업도 듣고요, 컴퓨터 수업도 듣고 인문 철학적인 수업도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학생이 제2외 국어가 이렇게 성적이 낮았으면은 우리가 배우게 되는 다양한 이런 과목에서 성취 수준이 과연 어떨까, 이런 고민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대학에서 바라보는 거는요, 학생의 과거와 현재의 그런 실적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에 반복됐던 학생의 교과 성적이나 특성들이 미래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람의 성향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은 굉장히 고심 있게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등급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을 유추하면 안 돼요. 같은 3.7등급이라고 해도 완벽하게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갈 수 있는 대학 라인이 굉장히 크게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같은 3.7등급이라고 해도 어느 특정 과목의 성적이 우수한 3.7등급이 있고 전반적으로 고른 성적대로 유지하는 3.7등급이 있기 때문에 대학별로 다시 계산해보면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대학을 계산해봤는데 비슷한 수준의 대학이에요. 근데 어떤 대학에서는 이 학생의 3.7등급이 3.9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다른 대학은 3.7등급이 3.4등급으로 이렇게 상향되는 대학도 있죠. 이 교과 전형이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종합 전형도 이렇게 눈에 띄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서 제가 상담을 진행했고, 이 과정을 조금 설명드릴 거예요. 내신 3.7등급이라고 해서 3.7등급에 해당되는 대학을 찾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상담을 하지 않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학생 학교 내신 약 3.7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이 내신 3.7등급이지만 이 교과 전형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결과를 환산해 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대학에서는 3.8에서 3.9등급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대학은 3.4등급에서 3.5등급까지 이렇게 상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내 내신을 깎아먹는 대학에 지원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대학마다 내신 반영 비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요, 내신 반영할 때 국수, 영, 사, 과, 한국사까지 거의 모든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또 다른 대학은 상위 과목, 내가 잘 본 상위 과목만 반영하거나 잘한 과목 비중을 높여서 이렇게 반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대학에서는 낮은 성적 몇 개가 아까 학생처럼 수학이나 제2외 국어 성적이 낮았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상위 과목에 반영되면은 이 내가 가진 약점들을 최대한 희석시켜서 환산 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죠. 그래서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 내신 등급 몇 등급이에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학생이 가고자 하는 혹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방식으로 환산했을 때 몇 등급이요? 라는 질문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제로 이 학생이 처음 학교 이름만 보면 비슷한 수준인데요, A대학에서는 교과 전형이 상당히 불리했고 B대학에서는 충분히 지원할 만한 점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대학 이름만 보고 원서를 쓰면 안 됩니다. 특히 3등급이나 4등급 대 학생들은 더 그렇습니다. 1등급 대 학생들, 사실 1등급인 학생들은요, 전과목 성적이 비슷해요. 1등급, 못해봤자 2등급이기 때문에 환산 점수도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3등급이나 4등급 대 학생들은 1등급인 과목도 있고 5등급, 6등급인 과목도 있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반영하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 대학이 달라질 정도로 점수가 유연합니다. 오히려 1등급 대 학생들보다 3, 4등급 대 학생들이 교과 전형에서 성적 폭이 유연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더욱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 학생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대학 vs 학과입니다. 이 두 개를 어느 적정선에서 타협을 하고 싶어요. 입시적인 관점에서 타협은 없습니다. 하나로 정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정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학생 제가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과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학생이 처음부터 확실했어요. 저는 생명계열 아니면 안 갈 거예요. 제가 드리는 제안은 다른 학과도 같이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생명과학 관련된 진로가 있는 학생이니까 학생부에서 관련된 활동이 많았어요. 당연히 생명과학이나 생명계열 지원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학과에 지원하는 다른 학생들입니다. 경쟁자라고 할 수 있죠. 생명공학처럼 자연계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는요, 생명과학 활동이 당연히 많고요. 기본적으로 수학, 과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학생 제가 약점 뭐라고 했죠? 수학이라고 했잖아요. 수학이 약점인데 생명과학을 지원한다? 내 학생부가 생명과학과 잘 맞는지만 볼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생명과학에 지원하는 다른 학생들이랑 경쟁했을 때 경쟁력이 있나? 요걸 먼저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 경쟁력이 강하다고 보긴 힘들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대학을 낮춰야 돼요. 대학을 낮춰서까지 내가 생명과학을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학생도 그건 아니래요. 자, 그럼 좋다. 학과보다는 대학에 맞춰서 지원을 하자. 그렇다면 어떤 학과를 또 지원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전공 관련 역량. 여기서 말씀드린 전공은 전공 관련된 교과 지식이에요. 전공 관련된 성적의 비중이 다소 낮은 학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 학과가 뭐가 있을까요? 이 학과는 말씀드리면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면 제가 답은 해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계열은 경쟁자가 많으니까 학생부가 해왔던 활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내가 가진 수학적인 약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학과로 지원을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연히 학생은 마음에 들어하진 않아요. 생각도 안 한 학과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학 라인을 높이는 게 이 학생도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 말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입시에서는요, 학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경쟁력에 초점을 둬야 되거든요. 내 경쟁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경쟁자 대비해서 정말로 강점이 있는지, 이 판에 뛰어들어서 승리를 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생명과학 관련된 활동했다고 해서 생명과학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판에 뛰어들게 됐을 때 나랑 같이 경쟁하는 학생들 대비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 학생이 가고자 하는 대학은요, 교과 전형으로는 사실 조금 부족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교과 전형을 좋아해요. 어머님들도 교과 전형 좋아하시고요. 왜냐면 교과 전형이 명확하게 점수가 산출되니까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대학을 높여서 가려면요, 교과가 아니라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학생에게 우리 종합 전형으로 집중해보자라고 말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교과 전형은 숫자 싸움입니다. 점수를 환산해서요, 줄 세워서 뽑아요. 종합전형 좀 다르죠. 3.7등급이라면 왜라고 시작합니다. 왜 이 학생이 3.7등급을 받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잘했던 이 강점인 과목이 뭐고, 약점인 과목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진료 관련된 과목들은 어떻게 있었는지, 그 과정들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담당 교과 선생님이 어떻게 써주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물론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둘 다 내신 등급이 중요한데요, 그 내신 등급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사물을 봤을 때 교과전형은 한쪽에서 봅니다. 종합전형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각각의 바라본 측면별로 점수를 매겨서 이걸 합산해서 점수를 매기죠. 교과전형보다 훨씬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내신 등급을 접근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내신 등급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도 종합전형에서는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합격하려면 조건이란 게 있습니다. 면접이죠. 이렇게 내신 등급이 조금 부족한데 내가 내신 등급보다 높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면접이 있는 대학으로 접근해야 돼요. 왜냐면 면접 배수가 요즘은 5배수로 많이 선발을 합니다. 20명인 모집단이 내가 접근했어요. 5배수로 선발하면 100명을 선발하는 거죠. 1단계 합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교과전형보다 종합전형 서류형이 유리하고, 종합전형 서류형보다 종합전형 면접형이 일단은 내가 1단계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3.7등급인데 교과 합격선이 3.2등급인 대학에 지원을 하려고 하면은 면접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실제로 요즘은 면접 배수가 40%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접은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면접이 보통 빠른 대학이 이제 10월 달에 보거든요. 그럼 8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면접으로 조금 빠듯한 기간입니다. 내가 예전에 해왔던 활동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학생부 숙지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학생부 숙지하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학생한테도 이제 접근하는 게 면접 있는 전형으로 좀 접근해라 라고 유도를 했고, 하지만 무조건 내신이 낮다고 면접 전형으로 접근하는 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내가 가신 내신 등급을 가고자 하는 대학의 교과 전형으로 환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환산한 점수를
토대로 그동안 3년치의 데이터를 통해서 입결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교과와 종합전형 사이의 격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동안의 입결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내가 만약에 지원했을 때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거든요. 면접이 있다고 무조건 면접이 있는 대학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면접이 있는 대학에 여러 가지 3년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내 합격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곳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신 3.7등급 생명 관련된 계열을 원하는 학생, 수시 6장 어떻게 썼을까요? 저는 먼저 대학 이름으로 6장을 고르는 게 아니라요, 역할이 다른 6장의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 학부모님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상향 카드 한 장을 만들었어요. 학생이 가고 싶어하는 수도권 대학을 종합전형으로 도전했습니다. 합격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하지만 학생부와 전공 반향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한번 승부해 볼 만한 카드였습니다. 두 번째는 소신 카드예요. 인기 있는 생명공학과만 고집하지 않고 약점을 최대한 감출 수 있는, 그러면서 모집 단위를 생명보다는 조금 넓힐 수 있는 범위를 카드로 작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적정 카드입니다. 입결에서 70% 입결을 보고 접근하는 거죠. 오차 범위가 0.3에서 0.5로 좁혀지는 그런 학과들, 여기를 좀 고민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과 카드입니다. 교과 카드에서는 산출 방식만 고려했어요. 산출 방식만 놓고 봤을 때 유리한 대학 리스트를 쫙 뽑아봤거든요. 이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작업인데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위 과목을 반영하는 그 대학들 중에서 학생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대학 라인을 정했어요. 이게 정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교과 카드 정하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적정 안정 카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시 모집에서 쓰고 있는 대학보다 정시로 더 낮은 수준의 대학을 가도 상관없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한단 정도는 확실한 안정 카드를 가져가야 되고요. 수시 모집에 쓴 대학보다 낮더라도 정시 모집으로도 도전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면 그때 적정 카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상향 카드 결국 하나 정도 썼고요. 소신 카드도 하나 썼고, 적정 안정을 2개 썼고요. 교과 카드는 하나 썼고, 안정카드 하나 썼어요. 학생이 정시에는 자신이 없대요. 완벽한 안정카드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과 카드와 적정 소신 상향 카드도 하나 가져갔죠. 그렇게 해서 수시 모집 상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보통의 전문가들이 수시 상담하는데 기본 자료조사를 1시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10시간 정도 하면서 이 학생에게 유리한 산출 방식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을 하고 학생부도 한 2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제가 뭐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컨설팅은요, 뛰어나다 기준이 없습니다.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은 그만큼 양질의 컨설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학생부도 교과 분석을 하고 비교과도 분석했는데 그거를 여기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생략을 했거든요. 중요하게 말씀드린 거는 3.7등급 숫자 하나로 대학을 정하면 안 된다. 학생부에 내가 가진 강점과 약점, 대학별 환상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의 경쟁자 라인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따져서 봐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3등급, 4등급 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원서 6장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담지 못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긴 한데 수시 모집 이번에 원서 접수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꼭 상담을 안 받으셔도 되니까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 프로필을 클릭하셔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